경상북도 안동의 한산기슭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한 마리의 진돗개가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끙, 끙. 백구의 발톱에서는 이미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다. 돌에 긁혀 상처가 났음에도 멈추지 않는다. 마치 무언가 간절한 것을 찾는 듯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함께 땅을 파는 행동을 반복했다. 그 자리는 바로 29년 전 세상을 떠난 김정수 할아버지의 묘였다. 저기 백구가 또. 멀리서 지켜보던 둘째 아들 김태현 58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백구의 이상행동은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다. 김정수 할아버지와 백구의 인연은 특별했다. 할아버지가 61살 되던 해 태풍으로 어미를 잃은 새끼 진돗개 한 마리를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다. 손바닥만 하던 새끼는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나 당당한 진돗개가 되었다. 이놈아 밥 먹자. 매일 새벽 5시 할아버지의 부름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밭일을 하고 함께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김 영감 걔가 자식보다 더 효자네. 실제로 그랬다.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 바쁜 생활을 보낼 때 백구만은 늘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할아버지가 감기라도 앓으면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었고 할아버지가 밭에서 넘어지면 온 동네가 들릴 정도로 지저댔다. 29년. 사람 나이로 치면 백구는 이미 노령견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만큼은 여전히 새끼 때처럼 따랐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큰아들 김태수 61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급히 고향으로 내려왔다. 뇌출혈이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3일을 버티다가 결국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병실 밖에서는 백구가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병원에는 출입할 수 없어 주차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백구였다. 으앙, 으앙.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듯 백구의 울음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백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백구야 밥 먹어라. 막내딸 김미선 54이 평소 좋아하던 사료를 가져다 줘도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물조차 거의 마시지 않았다. 더 기이한 것은 백구의 행동이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앉아 계시던 마루에 가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거나 할아버지 방 문 앞에서 밤새 울부짖는 것이었다. 낑, 낑. 그 울음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 했다. 아니 항의하는 듯 했다.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이러다 백구까지 있는 거 아니야? 수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스트레스성 거식증이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시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백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이상한 행동들이 늘어갔다. 장례 일주일 후부터 백구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새벽 5시가 되면 일어나서 대문 쪽으로 가 앉는다. 마치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다가 해가 뜨면 산 쪽을 바라보며 길게 울부짖었다. 으앙, 으앙. 그 방향은 정확히 할아버지 묘가 있는 곳이었다.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다. 온 가족이 성묘를 갔을 때였다. 평소 얌전하던 백구가 무덤 앞에서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앞발로 땅을 긁고 코를 킁킁거리며 무덤 주위를 계속 맴돌았다. 백구야 왜 그래? 태연이 목줄을 잡아당겨도 소용없었다.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혹시 할아버지가 백구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 아닐까? 미선의 말에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백구의 행동은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산으로 향했다.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없었다. 결국 가족들은 긴 줄에 매어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밤새도록 산 쪽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태수는 고개를 흔들었다. 백구가 원래 이런 개가 아니었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얌전하고 착했었잖아. 그러게 말이야. 마치 뭔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 미선의 말에 태연이 끼어들었다. 설마 그런 걸 믿어? 걔가 무슨.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29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가족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사실 할아버지의 죽음 자체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것도 그랬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계속 뭔가 불안하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그랬다. 혹시 아버지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태수의 말을 미선이 끊었다. 오빠 그런 생각하지 마. 아버지는 자연사하신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다. 보름달이 밝게 떠오른 밤 백구가 또다시 줄을 끊고 산으로 올라간 것이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절박해 보였다. 태연이 손전등을 들고 뒤를 쫓아갔을 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다. 백구가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다. 발톱에서 피가 흘러나와도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다. 끙, 끙, 끄으. 그 울음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마치 제발 알아달라, 제발 여기를 봐달라고 하는 듯 했다. 백구야, 이러면 안 돼. 태연이 달려가 백구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그 순간 태연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다. 설마, 정말 설마. 이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백구가 그토록 알리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가족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29년 전 그들이 전혀 몰랐던 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김태연은 형과 누이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다. 형님, 미선아. 당장 집으로 와. 백구 일로 긴급히 얘기해야 할 일이 생겼어. 목소리에 배어있는 절박함에 태수와 미선은 서둘러 고향집으로 향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미선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을 때 태연은 어젯밤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백구가 무덤을 파헤치던 모습, 그 절박했던 울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행동에서 느꼈던 섬뜩한 확신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태연이 말을 머뭇거리자 태수가 다급히 물었다. 생각하기엔 뭐? 파봐야 하는 거 아닌가? 무덤을. 정적이 흘렀다. 미선이 펄쩍 뛰었다. 너 미쳤어? 아버지 무덤을 파자고? 그게 말이 돼? 하지만 백구는 개야. 그냥 개라고.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런 거지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태수는 다른 생각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잠깐만. 태수가 손을 들며 말했다. 너희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 기억나? 무슨 말씀? 아버지가 계속 미안하다 그러셨잖아. 그때 우리는 그냥 병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줄 알았는데. 미선이 고개를 흔들었다. 오빠, 그건 정말 병 때문이었을 거야. 뇌출혈 환자들이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아니야. 태연이 끼어들었다. 내가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봤는데 뭔가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계속 불안해 하셨던 것도 그렇고 백구가 이상하게 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는데? 태수가 물었다. 그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였다. 너희들 기억해? 29년 전에 큰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말이야. 형제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29년 전. 할아버지의 형인 큰할아버지 김정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때도 이상했잖아. 태연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큰할아버지가 멀쩡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그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성격이 변하신 것도 그렇고 미선이 기억을 더듬었다. 맞아. 그때부터 아버지가 말수가 적어지셨지. 그리고 백구를 기르기 시작하신 것도 그 무렵이었어. 태수가 덧붙였다. 마치 뭔가를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 백구로 하여금.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29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큰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후 완전히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백구와의 특별한 인연. 설마. 미선이 입을 가렸다. 설마 그때 무슨 일이. 우리 파보자. 태수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쳤어 오빠. 그게 말이 돼? 아버지 무덤을 파다니. 미선아 나도 미치겠어.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 백구가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말이 맞아.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숨기셨던 뭔가가. 미선은 여전히 반대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정식으로 하든지. 신고는 무슨. 우리 개가 무덤을 파서 의심스럽다고? 미쳤다는 소리 듣기 딱 좋지. 태수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끼리 조용히 해보자.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다시 덮으면 되는 거고. 바로 그때 마당에서 백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낑, 낑. 세 남매가 나가보니 백구는 또다시 산 쪽을 바라보며 애처롭게 울고 있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인지 몸은 더욱 야위어 보였다. 백구야. 미선이 다가가자 백구는 그녀의 손을 하르며 더욱 간절히 울었다. 마치 제발 알아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미선의 마음이 흔들렸다. 백구가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 해보자. 태연이 말했다. 오늘 밤에. 그날 밤 11시. 세 남매는 삽과 손전등을 들고 조용히 산으로 향했다. 백구도 함께였다. 무덤 앞에 도착하자 백구는 다시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절박해 보였다. 여기를 파달라는 거야. 태연이 삽을 들었다. 정말 할 거야? 미선이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이미 형제들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삽이 흙을 파기 시작했다. 한 삽, 두 삽. 생각보다 흙은 쉽게 파졌다. 마치 누군가가 최근에 파서 다시 덮어놓은 것처럼. 이상해. 태수가 중얼거렸다. 흙이 너무 부드러워. 30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삽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다. 뭔가 있어. 태연이 소리쳤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나무 상자 같은 것이 보였다. 관은 아니었다. 훨씬 작은 마치 무언가를 보관하기 위한 상자 같았다. 이게 뭐지? 세 남매는 숨을 멈춘 채 그 상자를 바라봤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상자를 향해 짖었다. 처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열어볼까? 태수가 물었다. 세 남매의 손이 떨렸다. 29년간 묻혀있던 비밀이 곧 드러날 것 같았다.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세 남매는 말을 잃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함께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지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맨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이었다. 겉봉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자식들에게 마이너스 아버지 김정수. 태수의 손이 떨렸다. 이건 아버지 필체야. 편지를 펼치자 할아버지의 육필이 나타났다. 몇 군데는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백구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29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야 말한다. 아버지는 큰아버지를 죽였다. 뭐라고?
미선이 비명을 질렀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태연이 재빨리 받아들었다. 계속 읽어봐.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다. 하지만 그건 고의가 아니었다. 큰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그날 밤 큰아버지가 부엌에서 가스불을 켜놓고 잠들어 버리셨다. 온 집안이 가스 냄새로 가득했다. 내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큰아버지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다. 급히 병원으로 모셨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다. 의사는 말했다. 가스 중독으로 인한 뇌사 상태라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고. 그때 내가 그만 실수를 저질렀다. 세 남매는 숨을 죽이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의사가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할지 물었을 때 나는 큰아버지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동의했다. 하지만 그 순간 큰아버지의 눈이 살짝 떠지는 것을 봤다. 혹시 의식이 있으신 건 아닌가 싶어서 의사를 불렀지만 의사는 그냥 반사작용일 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대로 생명유지장치를 뺐다. 하지만 그 후로 계속 의심이 들었다. 정말 큰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셨을까? 내가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닐까? 그 죄책감에 29년 동안 살았다. 그래서 백구를 기르기 시작했다. 큰아버지의 영혼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백구라도 곁에 두고 싶었다. 미선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태수가 일기장을 펼쳤다. 29년 전부터 시작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도 큰아버지 꿈을 꿨다. 나를 원망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셨다. 1995년 5월 2일 -109를 데려왔다. 이 녀석이라도 내 곁에서 큰아버지를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1997년 8월 10일 -109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큰아버지를 본다. 혹시 큰아버지 영혼이 109 안에? 2010년 12월 25일 아이들이 모두 장성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월 1일 올해가 내 마지막일 것 같다. 몸이 너무 안 좋다. 백구에게 부탁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을 이곳으로 데려달라고. 태연이 일기장을 덮었다. 아버지가 백구에게 이런 부탁을. 상자 안에는 29년 전의 병원 기록도 들어 있었다. 큰할아버지의 진료 차트였다. 미선이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잠깐, 이것 봐. 차트에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다. 환자는 가스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이 있으나 간헐적으로 의식 반응을 보임. 완전한 뇌사 상태는 아님. 하지만 회복 가능성은 극히 희박함. 이게 무슨 뜻이야? 태수가 물었다. 큰할아버지가 완전한 뇌사 상태가 아니었다는 뜻이야.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는 거고. 미선의 말에 세 남매는 전율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죄책감은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백구가 상자 옆에 앉아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마치 이제 이해하냐고 하는 것 같았다. 백구야, 너 정말 아버지 부탁을 들어준 거구나. 태연이 백구를 쓰다듬자 백구는 처음으로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29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마침내 전해진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29년 동안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았다. 큰아버지께 죄송하고 너희들에게도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큰아버지는 나를 원망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고마워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백구가 너희들을 여기로 데려왔다면 그것은 내가 이 진실을 숨기고 살 필요가 없다는 큰아버지의 메시지일 것이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이제는 평안히 살아가거라.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 김정수. 세 남매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29년 동안 아버지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 그 진실을 알고 나니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들이 이해됐다.
미안하다는 말씀도 불안해하셨던 것도 모든 것이 이 때문이었던 것이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구나. 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가 있었는데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시다니.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아버지가 마음 편히 가실 수 있도록. 그날 밤 가족들은 상자를 다시 원래 자리에 묻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였다. 할아버지의 죄책감이 아닌 큰할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큰할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용서해 주세요. 29년 동안 몰라서. 백구는 이제 평온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29년간의 사명을 마친 안도감이 느껴졌다. 며칠 후 백구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전처럼 마당에서 평온하게 낮잠을 자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들은 깨달았다. 백구는 29년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비밀을 지켜온 동반자였고 마지막에는 그 비밀을 가족들에게 전해준 전령이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준 은인이었다. 고마워 백구야. 미선이 백구를 안으며 속삭였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줘서. 정말 고마워.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그들을 바라봤다. 그 사건이 있은 지 3개월이 흘렀다. 김씨 집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백구였다. 예전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은 백구는 이제 진짜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세 남매는 돌아가며 백구를 돌보기로 했고 특히 미선은 아예 고향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백구야, 산책하자. 미선의 부름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온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매일 오후면 어김없이 할아버지 묘를 찾아간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제는 미친 듯이 파헤치거나 울부짖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무덤 앞에 앉아 있다가 얼마 후 돌아온다. 마치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같아. 미선이 그런 백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 영감 집 개가 신통한 능력이 있다더라. 무덤에서 뭔가 중요한 걸 찾아냈다며? 그래서 김씨네 가족들이 갑자기 화목해졌다나 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어떤 이는 백구가 영험한 개라고 했고 어떤 이는 죽은 할아버지의 혼이개 몸에 들렸다고도 했다. 태수는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었다. 사실을 말해줄까? 아니야, 형님. 아버지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태연의 말에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울 거고. 어느 날 오후 김씨네 집에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정수 어르신 댁이 맞나요? 대문 앞에 선 것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정중한 말투와 깔끔한 차림새로 보아 도시에서 온 사람 같았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김정호 할아버지의 손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미선이 깜짝 놀랐다. 김정호는 29년 전 돌아가신 큰할아버지였다. 큰할아버지 손자님이요? 네, 사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해시태그 큰할아버지의 손자.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자랐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미선은 태수와 태연을 불렀다. 이런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제가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이제 진실을 알아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찾아왔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결국 세 남매는 민수에게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기로 했다. 할아버지의 편지, 29년간의 죄책감, 그리고 백구가 알려준 진실까지. 민수는 조용히 들었다.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말을 끊지 않았다. 그런 일이. 한참 후에야 민수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선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민수가 손을 저었다. 오히려 고마워요. 삼촌이. 김정수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민하셨다는 걸 알게 되어서. 사실 저희 가족도 원망이 있었어요. 민수가 솔직히 말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연락이 끊어졌잖아요. 마치 우리를 피하는 것 같아서. 섭섭했어요. 태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셨거든. 이제 알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아픈 마음으로 살아오셨구나. 민수의 목소리에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도 분명 이해하셨을 거예요. 삼촌의 선택을. 그때 백구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보이던 백구였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꼬리를 흔들며 다가온 것이다. 어머 백구가. 미선이 놀라워했다. 백구는 민수의 손을 하르며 친근하게 굴었다. 마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았다. 신기하네요. 저 개가. 민수가 백구를 쓰다듬자 백구는 더욱 좋아했다. 아마 큰할아버지 냄새가 나서 그럴 거예요. 태연이 말했다. 혈육이니까. 그날 저녁 민수는 김씨네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였다. 물론 큰할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그분의 손자가 함께하는 자리였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29년 만에 다시 만났으니까. 그러게. 이것도 아버지가. 큰할아버지가 맺어주신 인연인가 봐. 미선이 눈물을 닦았다. 백구는 식탁 아래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마치 내 역할이 끝났다고 하는 것 같았다. 1년이 지난 지금 김씨네는 완전히 달라졌다. 민수는 가끔 가족들을 찾아와서 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눈다. 어린 아들도 데려와서 백구와 함께 놀게 한다. 할아버지 이게가 우리 증조할아버지 이야기를 알려준 거예요. 민수의 아들이 신기해하며 물으면 백구는 그저 온순하게 꼬리만 흔든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백구에게 변화가 생겼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예전보다 움직임이 둔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할아버지 무덤을 찾아간다. 어느 날 아침 미선이 백구를 찾았을 때 백구는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고 있었다. 마치 할아버지를 기다렸다는 듯이. 평온한 표정으로. 백구야. 미선이 흐느꼈다.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백구의 장례는 할아버지 묘 옆에서 치러졌다. 온 가족이 모였고 민수도 아들과 함께 왔다. 마을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다. 저게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 태수가 말했다. 아버지도 큰할아버지도 이제는 마음 편히 쉬실 거야.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할아버지와 큰할아버지가 백구를 반겨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세 남매는 모두 같은 꿈을 꿨다. 할아버지와 큰할아버지가 백구와 함께 평화로운 곳에서 웃고 있는 꿈을. 그리고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인사하는 꿈을. 백구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다. 김씨네 집은 여전히 적적했다. 29년 동안 집안을 지켜왔던 충직한 개가 없으니 뭔가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특히 미선은 백구가 떠난 후 우울감에 시달렸다. 매일 오후 산책 시간이 되면 백구를 부르려다가 멈추곤 했고 밤이면 백구가 쓰던 방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언니 너무 슬퍼하지 마. 서울에서 내려온 태연이 위로했다. 백구도 천국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야. 알아? 알지만 너무 보고 싶어. 미선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씨네 집에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집에서 진돗개 한 마리 기르셨나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다. 네, 백구라는 개를 기렀는데 6개월 전에 죽었어요. 할머니는 누구시죠?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이웃 동네에 사는 박순덕이라고 해요. 사실 백구 때문에 찾아왔어요. 할머니의 말에 미선은 더욱 궁금해졌다. 25년 전 일이에요. 박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제가 그때 50대였는데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겨울이라 날도 추웠고 해는 저물어 가고. 그런데 그때 진돗개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흰 털에 귀여운 얼굴을 한. 바로 백구였어요. 미선의 눈이 커졌다. 백구가요? 네. 백구가 저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줬어요. 만약 백구가 없었다면 저는 그날 밤 얼어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 후로 계속 찾아오고 싶었는데 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제가 워낙 몸이 약해서 멀리 나다니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느 집 개인지도 정확히 몰랐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을 알게 되셨어요? 며칠 전에 동네에서 들었어요. 김정수 할아버지네 백구가 신통한 일을 하고 죽었다는 소문을. 미선은 깊이 감동했다. 25년이 지나서야 백구의 선행이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늦었지만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박 할머니가 깊이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백구가 제 생명을 구해줬어요. 박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방문자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60대 남자였다. 저기, 혹시 백구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네, 맞는데요. 저도 백구한테 신세를 진 사람이에요. 남자는 자신을 최철수라고 소개했다. 15년 전에 제가 밭에서 일하다가 벌에 쏘였는데 쇼크가 와서 쓰러졌어요. 그때 백구가 온 동네가 들릴 정도로 지저대서 사람들이 발견했죠. 미선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 일이. 응급실에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백구가 제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김씨네 집에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다. 10년 전 실종된 치매 할아버지를 찾아준 일, 8년 전 집에 불이 났을 때 새벽에 짖어서 알려준 일, 5년 전 도둑이 들었을 때 쫓아낸 일. 백구의 숨겨진 선행들이 하나 둘씩 밝혀졌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백구가 이런 일들을. 미선은 눈물을 흘렸다. 29년 동안 백구는 그저 할아버지의 개가 아니었다. 온 동네의 수호천사였던 것이다. 저녁 무렵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미선 씨, 우리 마을에서 백구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요. 기념비요? 네. 백구가 우리 마을을 위해 한 일들을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고 싶어요. 이장의 제안에 온 동네 사람들이 호응했다. 백구만한 개는 다시 없을 거예요. 정말 의로운 개였어.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한 달 후 백구의 기념비가 마을 입구에 세워졌다. 기념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의견 백구지묘. 29년간 이 마을을 지킨 충직한 개.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지킨 진정한 영웅. 제막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백구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모두 참석했다. 제막식이 끝난 후 큰할아버지의 손자 민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미선 고모,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백구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 같아요. 미선의 눈이 반짝였다. 책으로요? 네. 요즘은 인터넷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백구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서 반려동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의 제안에 따라 백구의 이야기는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진돗개가 파헤친 아버지의 무덤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우리 집 강아지도 이런 마음일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이야기가 알려진 후 김씨네 집에는 전국 각지에서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백구 이야기를 읽고 우리 집개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백구의 무덤에 참배하러 가고 싶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중국에서도 편지가 왔다. 몇 달 후부터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백구의 무덤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반려동물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반려동물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백구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백구의 무덤 앞에서 묵념을 올렸다. 백구야 고마워. 우리 댕댕이도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지? 백구야 내가 우리에게 준 감동을 잊지 않을게. 백구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 지 1년 후 백구재단이 설립되었다. 전국에서 후원금이 모였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백구가 생전에 했던 일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자는 취지였다. 미선은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다. 백구야 너의 마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있어. 자랑스럽지? 지금도 백구의 무덤에는 매일 사람들이 찾아온다. 어린이들도 부모님 손을 잡고 와서 백구 이야기를 듣는다. 백구는 정말 영웅이었구나. 나도 백구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백구가 죽은 게 아니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있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반려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